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어서 잠시 뒤 헌재 연결해 볼 텐데요. 앞서 오늘도 윤 대통령 측은 세부적인 시각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유독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고 애쓰는 모양새였는데 오히려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정황만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유일하게 2번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영 전 사령관과의 오후 10시 58분 2차 통화, 오후 11시 6분 3차 통화 내용과 장소에 대한 기억에 혼동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체포 명단과 관련한 대화가 2, 3차 통화에 모두 있었고 명단을 들은 3차 통화 장소는 자신의 집무실이었다는 겁니다. 홍 전 차장은 메모 작성 시간과 장소에 혼선은 있었지만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 여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14명에서 16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고 오늘도 진술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역시 홍장원 메모의 명단과 여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명단이 유사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전 사령관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로 확보한 지난해 10월 작성된 14명의 명단,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 진술한 체포 명단과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또 여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서 도와줄 것이 없냐고 해서 명단을 불러주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점도 홍 전 차장 증언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을 2번째 증인으로 불러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체포 지시 정황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러 버전의 메모가 있다는 점을 또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혼자서 작성해가지고 있었다면 누가 내 말을 믿었겠느냐며 정서시켜 천만다행이란 생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증인신문 막바지 발언권을 얻은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자신과 통화한 것만 가지고 자신이 체포 지시를 했다는 듯 연결해 내란과 탄핵을 공작했다며 싹 다 잡아들이라는 것은 간첩이었다는 기존의 억지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헌재 탄핵 심판엔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한 총리는 여전히 스스로의 판단을 뚜렷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결정적인 쟁점들과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할 땐 윤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재차 확인했고 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거란 대통령의 말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는데요.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2차례 신청 끝에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거라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만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경고성 계엄으로 평화적으로 빨리 마무리하려 했다는 기존 윤 대통령 주장과 정반대의 증언입니다. 한 총리는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에 절차상 흠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계엄법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는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무회의록이 없고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은 사실도 절차적 하자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위 회의 당시에 누가 계엄사령관이 되는지조차도 몰랐죠? 예, 몰랐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국무회의가 대통령실 5층에서 개최된 적도 그날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당시 계엄 전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하나같이 답을 회피했습니다.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결국 재판관이 직접 나서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인지를 물었지만 같은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판단,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 앞서 대통령은 애초에 국무회의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한 수사기관 진술은 대통령의 계획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 증언으로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는 더욱 확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당시 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인지 여부를 국정 2인자로서 끝까지 판단하지 않는 책임 없는 모습도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MBC 뉴스 박솔리프입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재판 시작 5분 만에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퇴장해버렸습니다. 탄핵 심판정에서 대통령이 총리를 마주하는 것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 양해 없이 가버렸다는 게 대리인이 내놓은 입장인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서울구치소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 법원의 구속 취소 신문에 출석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이동했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 늦춰 오후 3시 시작한 10차 변론기일. 그런데 첫 번째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갑자기 퇴정했습니다. 재판 시작 5분 만에 재판부에 설명도 없이 돌연 자리를 뜬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다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대리인은 신문에 앞서 윤 대통령 퇴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리를 뜬 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질문을 이어갔지만 한 총리는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답변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야말로 개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간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신문에 앞서 법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곧이어 이어진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증인신문에서는 대리인에게 서류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해서는 자리를 착각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구속 피고인이 출석하는 문으로 들어온 윤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 증인석으로 향했다 다시 피고인석으로 가서 앉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묘하게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국회에 가져왔던 케이블 타이는 사람을 잡아 묶기 위한 거였다고 했다가 헌재에 나가서는 그저 국회 문을 묶어서 잠그기 위해 가져간 거라고 말을 바꾼 건데요. 오늘 국회에서 시연된 케이블 타이 사용법을 보면 어떤 말이 맞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엿새 뒤인 작년 12월 9일 국회 본청에 들이닥쳤던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처음 케이블 타이를 언급했습니다.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그런데 다음 날 국회에 나와선 원래 용도는 포박이라면서도 다른 용도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장구를 목적으로 가져가라고 강조를 했고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선 첫 폭로와 달리 케이블 타이는 문을 잠그는 용도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목적입니다. 사람 여쭤보.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에 당시 707 특임단이 휴대한 것과 같은 케이블 타이가 등장했습니다. 두 손을 넣게 만들어진 미국산 수감용 케이블 타이로 일자형인 일반 케이블 타이처럼 문고리 2개를 묶어 문을 잠글 수 없습니다.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네?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실제 계엄 당일 군인들이 국회 본청 문을 케이블 타이가 아닌 청테이프로 묶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토마토도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50분경
707 특임단 소속 군인들이 국회에서 마주친 취재진을 벽면에 밀어붙인 뒤 자기들끼리 케이블 타이 가져오라 지시하고 기자를 결박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단장은 누군가 잡으려 한 게 아니라 국회 장악만 하려던 것처럼 진술을 바꿨지만 실제 현장 영상과 증언은 전혀 다른 겁니다. 김 단장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상관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당사자인 곽 전 사령관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회유받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여행 상품을 팔아 돈만 챙긴 뒤 환불도 안 해주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여행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여행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속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직접 경험해본 여행. 동남아시아 관광 상품을 주로 팔아온 한 여행사입니다. 셀럽들이 찾는 여행사, 에서 떠나는 계곡 3박을 패키지 여행. 유명 K-팝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던 이모 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돌연 별다른 설명 없이 여행 상품이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며칠 뒤엔 아예 답이 끊겼습니다. 물론 돈을 돌려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10년지기 친구들과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계획했던 이소정 씨도 순식간에 6명치 720만 원 돈을 뜯겼습니다. 카드값을 갚아야 되니까 친구들이 다들 엄마한테 돈 빌리면서 울고 어쨌든 나름 나이 30 먹고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으니까 그래서 일단 황당하고 어이없고 부모님과 칠순기념 여행을 꿈꿨던 딸도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걸 부모님한테 말씀은 못 드리잖아요. 왜 이게 취소가 됐냐. 그러니까 직원이 너무 멀쩡한 목소리로 모객이 안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행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출근하던 사무실입니다. 지금은 책상과 의자만 놓인 채 여행사 간판도 직원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15명. 2월부터 여행 상품이 모두 취소된 만큼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행사 대표인 이 씨는 자신이 이른바 바지 사장이라며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임시로 좀 잠깐만 명의만 잠깐 해줄 수 있겠냐. 자기가 지금 뭘 옮겨야 된다, 지분을. 잠깐이야 뭐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저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책임자로 지목된 총괄 본부장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이달 말 대표 이 씨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해당 여행사는 지금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여행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